안녕하세요. 에스코트 C++ 3장 캡슐화 실습에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캡슐화 실습에 관련된 시나리오는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죠. 이전 동영상을 보지 않았거나 혹은 책의 내용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실습할 내용이 무엇인지 도메인 분석 먼저 하십시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시다. 비주얼 C++ 윈32에서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프로젝트 이름은 EX Encapsulation이라고 할게요. 확인을 누르시고 다음 빈 프로젝트로 만들게요. 프로그램 진입점인 메인 함수가 있는 소스 파일을 하나 추가합시다. cpp 파일을 선택하시고 파일명 프로그램이라 할게요. 프로그램 진입점인 메인 함수를 하나 작성합시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캡슐화 실습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것이죠. 이전 동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구현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이 동영상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완성을 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시도는 해보셔야 남는 게 많아집니다. 자세한 설명은 에스코트 C++ 62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거예요. 준비되셨으면 클래스를 하나 추가합시다. 클래스 이름은 스트로 할게요. 도메인 분석은 이전 동영상에서 했으니 생략할게요.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면 이전 동영상을 먼저 보시거나 에스코트 C++ 60페이지를 보세요. 멤버 필드를 먼저 캡슐화하고 메소드를 캡슐화하겠습니다. 멤버 필드는 형식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가시성을 차단하여 정보 입력합니다. 클래스에서 가시성을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프라이빗이라 했죠. 이곳에 멤버 필드를 선언합시다. 캡슐화 순서는 중요성에 의해서 할게요. 학생 객체의 제일 중요한 멤버 필드는 프라이머리 키인 번호죠. 프라이머리 키는 모든 객체에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하며 그 번호가 유일해야 합니다. int num 그리고 번호는 바뀌면 안 되므로 상수 멤버로 캡슐화 할게요. const 상수 멤버 필드는 반드시 생성자에서 초기화 기법을 사용해야 하죠. 소스 코드로 옮겨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생성자에서 초기화 기법은 이와 같이 멤버 필드명을 주고 멤버 필드와 같은 형식의 값을 지정을 하면 되죠. 0으로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유일하게 부여하기 위해 형식 내부에 정적 멤버 필드로 last num을 제공하기로 했죠. static int last num 정적 멤버 필드는 소스 파일에도 반드시 선언문을 명시해야 하죠. 클래스 외부에 멤버를 명시할 때는 스태틱 키워드를 붙지 않습니다. 멤버 형식과 이름 사이에 클래스명과 스코프 연산자를 사용해야 하죠. 학생 이름은 스트링 형식으로 하면 되죠. 스트링을 사용하기 위해선 스트링 파일을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링 형식이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 공간에 있으므로 스트링 형식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유진 구문을 작성합시다. 스탠다드 스코퍼에 있는 스트링 형식을 사용하겠다. 그 외에 HP, IQ, Scount, 스트레스,
인트 형식으로 선언할게요. 지금처럼 멤버 필드는 형식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가시성을 차단하여 정보 입력합시다. 만약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메소드를 만드세요. 이번에는 멤버 메소드를 캡슐화 합시다. 에스코트 심플풀 64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우리가 캡슐화할 멤버 메소드는 생성자, 소멸자, 춤을 추다, 댄스, 음료를 마시다, 드링크, 이름을 얻어오다, 반환형을 스트링을 하면 되겠죠. get, name, 번호를 얻어오다, int get num, 강의를 받다, void, listen, lecture, 휴식하다, void, relax, 잠을 자다, void, sleep, 공부하다, void, study, 정보를 보다, view. 생성자에는 이름을 입력 인자로 받기로 했죠. string, name. 나머지 메소드는 입력 인자가 필요하지 않네요. 아주 단순한 예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getName, getNum, view 메소드에서는 개체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상수 멤버 메소드로 표현할게요. 이 부분을 const를 붙여주고요. 여기도 const, 그리고 여기도 const. 우리가 클래스 내부에 선언하였으면 소스 파일로 옮겨서 구현합시다. 복사하고요. 소스 파일로 넘어갑시다. 붙여넣기를 하죠. 일단 비어있는 멤버 메서드를 추가만 할게요. 생성자는 입력 인자로 이름을 입력받기로 했죠. string, name. 그리고 이 메서드들은 모두 수트 클래스의 멤버 메서드이므로 스토어 스코프와 스코프 연산자를 명시해 주어야 되죠. 이걸 복사할게요.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좀 많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작성하면 되잖아요. 플레이스를 열고 닫고, 여기도 플레이스 열고 닫고, 여기도 플레이스 열고 닫고, 여기도 플레이스 열고 닫고, 여기도 계속 열고 닫고를 하셔야겠네요. 들여쓰기를 제대로 해야겠죠. 빌드를 하여 제대로 추가한 것인지 확인해 봅시다. 빌드 해보시면 오류가 많이 있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프로그래밍 할 때는 틈나는 대로 빌드하여 잘못된 오류를 잡으면서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류 잡다가 지치게 되고 오류가 나오면 겁부터 먹게 됩니다. 그리고 오류 잡는 팁을 드리자면 맨 위에 있는 오류부터 잡는 거예요. 첫 번째 오류는 가료가 문제가 있다네요. 가볼까요? 오류 메시지를 더블 클릭하면 오류가 발생한 곳을 갑니다. 소스 코드를 편집하다 보면 이와 같은 오차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잡으면 되잖아요. 다시 빌드 하시고 보시면 오류가 2개로 줄었죠. 이처럼
하나의 오류 때문에 다른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맨 위에 있는 오류부터 잡으라고 하였고, 오류를 고쳤으면 다시 빌드하라고 한 거예요. 다시 오류를 잡으러 갑시다. 값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네요. 보시면 getName 메소드는 반환형이 있는데 리턴문이 없어요. 구체적인 구현은 안 하지만 디폴트 값으로 리턴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야 오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 고쳤으면 다시 한번 빌드를 해봅시다. 같은 이유로 오류가 났네요. 리턴 0. 네, 다시 빌드 해볼게요. 드디어 발생한 오류를 모두 잡았네요. 여기에서는 클래스에 선언한 멤버 메소드를 복사하여 붙여 넣었는데, 그냥 작성했다면 getName, getNum, view 메소드에 const 키워드를 생략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생략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주석 처리하고요. 빌드를 해보시면 오버로드된 멤버 함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이것은 클래스 내부에 선언한 뷰 메소드와 클래스 외부에 구현한 뷰 메소드의 시그니처가 달라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즉, 상수 멤버 메소드의 컨스트 키워드는 시그니처의 일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빌드를 할게요. 비어있는 멤버 메소드를 추가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이제 세부적으로 구현해 봅시다. 멤버 메소드를 구현하기 전에 다시 시나리오를 살펴보시면 h와 iq, 스트레스, sCount 멤버 필드는 초기값, 최소값, 최대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define 구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 const 멤버로 캡슐화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const 멤버로 캡슐화 할게요. 만약에 define 문을 사용하면 디버깅 할 때 상수명을 조사식에 쓰더라도 값을 확인할 수 없어서 define 문이 있는 곳으로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const 문을 사용하면 값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program.cpp 파일로 가서 무슨 말인지 직접 확인해 봅시다. 간단하게 define 문과 const 문을 추가할게요. define test const int test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변수에 값을 대입할게요. 원하는 라인으로 커서를 이동해서 F9 버튼을 누르면 중단점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해제되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곳을 눌러도 중단점이 설정이 돼요. 마찬가지로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디버그 메뉴로 가서 중단점 설정을 눌러도 마찬가지로 설정이 됩니다. 해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F5를 누르면 디버그 모드로 실행되며 프로그램이 동작하다가 중단점이 만나면 멈추게 됩니다. 해볼까요? F5를 누르고요. 빌드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단점에서 멈춘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식에 상수 define 되어 있는 거를 표현을 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define 문을 사용한 것은 기호를 찾을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죠. define 문은 컴파일 전에 전처리기에 의해 매크로에 설정된 표현으로 바꾸는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 메모리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모드에서 조사식을 써도 값을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아서 define 문을 권장하였는데 현재는 안시 표준 기구에서 const 문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디버그 모드를 해제하고요. 중단점도 해제할게요.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제거합시다. 다시 스트 클래스로 갑시다. 이제 스트 클래스에 const 멤버를 추가합시다. 그런데 초기값, 최소값, 최대값은 개체에 상관없이 정해진 유일한 값이기 때문에 정적 상수 멤버 필드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공유에도 신뢰성에 문제가 없어서 퍼블릭으로 적군 지정하겠습니다. 추가할게요. static const int default hp static const int minimum hp static const int max hp. 이 부분은 복사할게요. 그리고 IQ가 있어야 되고 스트레스도 있어야 되고 SCNT도 있어야 되죠. 수정합시다. IQ라고 하면 되죠. 여기도 IQ, 여기도 IQ, 여기는 스트레스죠. 네, 이것도 복사할게요. 이 부분을 스트레스, 이 부분을 스트레스, 그리고 이 부분은 SCNT, SCNT, SCNT. 그런데 멤버가 너무 많지 않나요? 멤버가 너무 많으면 시나리오나 요구사항이 바뀔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보통 멤버 필드가 7개가 넘어가면 공통으로 묶어서 서브 형식으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특정 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넘어설 때 서브 형식에 대해 고민하면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복사를 할게요. 잘라내기를 하고, 그리고 스트 프로퍼티 형식 이름으로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클래스 추가 스트 프로퍼티라 할게요. 마침을 누르시고요. 복사한 것을 붙여 넣을게요. 스트 프로퍼티 형식은 약속한 값들에 접근하는 것 말고는 다른 특별한 기능이 없잖아요. 생성자 부분을 프라이빗으로 접근 지정하여 개체를 생성하지 못하게 할게요. C++에는 전역 스코프를 지원하지만 자바나 C# 언어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트 프로퍼티처럼 정적 멤버만 있는 정적 클래스를 지원하여 전역 스코프가 없는 것을 확보할 수 있어요. 소멸자는 필요가 없으니 제거할게요. 그리고 정적 멤버이므로 소스 화일에서도 선언을 해야죠. 아까 복사했었던 걸 붙여넣기 할게요. 여기도 소멸자를 없애야 되겠죠. 클래스 외부에 정적 멤버를 선언할 때는 스태틱 키워드를 붙이지 않으니까 제거합시다.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올려서 제거하시면 손쉽게 편집할 수 있어요.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Alt 키를 다시 누르시고, 예, 됐어요. 클래스명과 스코프 연산자를 복사를 하고 여기에 추가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좀 더 추가할게요. 여기에도 해야겠네요. 그렇죠? 멤버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상수한 멤버니 시나리오에 약속한 값으로 지정합시다. 여기는 50이고 0 100
100, 80, 200, 0, 0, 100, 그리고 stnt는 0, 0, 뭐죠? 문법에 문제가 있는지 빌드해 봅시다.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지금 작성한 정적 멤버로 구성한 클래스에 대해서는 에스코트 10불 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모드를 작성해 봅시다. 에스코트 10불 68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많은 개발자들은 테스트를 위한 코드를 맨 마지막에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맨 마지막에 하게 되면 실제 발생하게 될 모든 경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제약 때문에 모든 버그나 예외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될 수 있으면 테스트 모듈은 약속이 정해지면 구현과 병행하거나 혹은 먼저 작성하는 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규모나 성질에 따라 개발 공정은 달라지겠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진입점이 있는 program.cpp로 옮겨요. 수트를 include 해야 되겠죠. header. 먼저 학생 개체를 하나 생성합시다. new st 홍길동. 그리고 정상적으로 개체가 생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를 출력해 봅시다. 작성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호출해 보는 거예요. 스터디를 2번 호출해 볼까요? 그리고 리슨 렉처도 해보고 중간중간에 확인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충분한 테스트가 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고요. 댄스 여기서는 크게 생각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중간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해 하시고요. 다시 사용하는 코드도 작성할게요. study, relax도 해보고 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이름을 얻어와서 출력을 해볼게요. 닉네임, there, 번호도 출하고요. 소멸하고 사인대로 키를 입력할게 할게요. 그리고 cout과 endl, cin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토리 헤더에 이 스트림을 include 하고요. 유진 구문을 사용할게요. 여기에선 이런 충돌이 스트링이나 cin, cout, endl이 나지 않으니까 편하게 유진 네임스페이스 std를 할게요. 자, 빌드 해보시고 그리고 실행을 해봅시다. 현재는 메소드 내부를 구체적으로 구현을 하지 않았죠. 이와 같이 테스트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고 하나하나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멤버 메소드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봅시다. 여기에서는 번호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부분, 상수 멤버 메소드 부분, 나머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게요. 먼저 번호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부분을 구현합시다.
클래스에는 last num 정적 멤버 필드가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정적 메소드로 만들면 되겠죠. 적분 지정은 privacy로 하고요. static int 메소드 이름은 set num이라 할게요. 그리고 소스 코드로 가서 구현합시다. 복사한 것을 추가할게요. 스코프를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레이스를 열고 닫아주고요. 네, 스태틱은 제거합니다. 라스트 넘을 1 중과하면 되겠죠. 그리고 라스트 넘을 반환합시다. 물론 생성자에서 초기화하는 부분을 수정해 줘야죠. 상수 멤버 메서드인 getName에서는 name을 반환하면 되죠. 그리고 getNum에선 번호를 반환합시다. 마지막으로 view 메소드에선 정보를 출력하면 되죠. 번호 num이고요. 이름 name 그리고 체력 HP IQ 스트레스 SCNT는 출력하지 않을게요. 나머지 멤버 메소드도 구현해 봅시다. 먼저 생성자에는 각 멤버 필드를 초기화해야 되겠죠. this의 name은 입력 분자들은 name으로 하고요. 나머지들은 스토 프로퍼티에 있는 걸로 할 거죠. 헤더와이를 추가할게요. include 스토 프로퍼티 헤더 HP는 스토 프로퍼티에 있는 디폴트 HP로 하고요. IQ도 마찬가지로 스토 프로퍼티에 있는 디폴트 IQ로 합시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죠. 스토 프로퍼티에 있는 디폴트 스트레스 SCNT도 마찬가지로 스토 프로퍼티에 있는 디폴트 SCNT로 하면 되겠죠. 나머지 메소드에서는 시나리오에 따라 각 멤버 필드의 값을 변경하면 되겠죠. 그런데 각 멤버 필드의 값을 변경할 때는 약속된 값을 벗어나지 않게 조정해야죠. 만약에 여러 개의 메소드에서 HP를 조정을 하는 부분을 했는데 한 군데라도 잘못하면 잘못된 게 되잖아요.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각 멤버 필드의 값을 변경하거나 설정하는 메소드와 가져오는 메소드를 작성해서 사용하기로 합시다. 헤더 화일로 갑시다. 참고로 이와 같이 멤버 필드의 값을 설정하거나 가져오는 메소드를 속성 메소드라 부르며 일반적으로 get 필드명, set 필드명으로 메소드 이름을 부여합니다. 속성 메소드를 추가할게요. void set iq int IQ void set hp int HP void set stress int stress void set scnt int scnt get 속성 메소드도 제공합시다. int get iq const 메소드로 하면 되겠죠. get hp const get stress 마찬가지로 const get scnt const 복사를 하시고 소스 파일로 가서
추가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복사한 거를 붙여놓고요. 클래스 이름과 스코프명을 추가해야죠. 전부 추가를 할게요. 들여쓰기도 맞춰줍시다. 하나하나 구현해 봅시다. IQ는 드론 IQ로 변경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IQ가 스톱 프로퍼티에 있는 max IQ보다 만약에 크다면 변경해주면 되죠. IQ는 스톱 프로퍼티에 있는 max IQ다. 그리고 IQ가 스톱 프로퍼티에 있는 미니멈 IQ보다 만약에 작다면 마찬가지로 조절해야죠. IQ는 스톱 프로퍼티에 있는 미니멈 IQ다. 나머지 부분도 비슷하니까 복사할게요. 그래서 붙여넣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는 반환을 하면 되죠. return IQ, 여기는 return HP, 여기는 return stress, 여기는 return SGNT. 복사한 거를 수정해야겠죠. 여기는 HP로 바꿉시다. HP, 마찬가지로 여기도 바꿔야겠죠. 여기는 스트레스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그리고 이거는 멤버 필드 스트레스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잘 하고 계시죠? 이렇게 여기도 멤버 필드 SCNT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속성 메소드는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시나리오를 보면서 하나하나 구현을 하면 되겠죠. 댄스부터 해볼까요? 댄스는 IQ가 어떻게 되죠? 현재 IQ에서 춤을 추게 되면 IQ가 3이 올라가요. HP는 현재 HP에서 30이 떨어지고요. 스트레스는 현재 스트레스에서 20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죠. 공부를 제외한 나머지 메소드에선 SCNT는 0으로 리셋됩니다. 드링크도 비슷하죠. 복사하시고요. 물을 마시면 IQ가 4 감소하네요. HP는 20 감소하고요. 스트레스는 12 감소됩니다. 리슨 렉처에서는 SCNT만큼 IQ가 증가하네요.
HP는 10 감소하고요. 스트레스는 20 마이너스 CNT 한 거에 5를 곱한 것만큼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릴렉스를 해봅시다. 릴렉스도 HP가 IQ는 상관이 없죠. 예. 제가 할게요. HP가 30 올라가네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20 감소하고요. SCNT는 리셋됩니다. 슬립을 해봅시다. 슬립도 IQ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체력이 50 회복되고 스트레스는 50이 줄어들어요. 충분한 잠을 자야 돼요. 너무 많이 자면 안 되겠지만 충분한 수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터디도 해볼까요? 스터디는 5 마이너스 get SCNT만큼 증가한다. 공부를 계속 공부만 하게 되면 효율이 좀 떨어지나 보네요. HP는 5 감소하죠. 스트레스는 12 증가하고요. 그리고 SCNT는 현재 SCNT보다 1이 증가합니다. 다 구현했죠? 빌드 하시고 실행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좀 더 테스트하는 코드도 작성을 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이상으로 에스코트 C++ 3장 캡스라 실습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칠게요. 다음에 봐요.